네, 제 옆에는 두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제가 소개가 필요 없는 초심 백은종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상이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그래요. 항상 멋진 사람이잖아. 모자도 좀 이렇게 새로운 걸 바꾸신 것 같아. 아닌가요? 아니 모자 이거 저기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딱 집어내지. 우리 저기 누가 저 스페인 갔다 오면서 오. 사다 준 모자. 멋있습니다. 제재 한 3년 됐나 봐요. 그런 거예요. 자, 제 왼편에는 우리 새벽을 여시는 분이죠. 새벽을 여시는 신통알, 그죠? 네, 맞습니다. 신통알의 류호상 선생님.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리 앵커지 뭐. 우리 네. 나오실 때 제가 교대하면서 우리 주차장에서 한번 뵌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 2주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신통알 시작하신 지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4주. 오늘 4주째. 예. 그래요? 처음에 되게 많이 긴장하고 네.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네. 조금 아니요, 많이 이제 동접자도 늘고요. 예. 조금 할 만합니다. 이제. 네, 아주 내용도 아주 좋고 제가 좀 말씀드린 이제 진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진정 어린 게 하시니까 이 독자들이 진정 어린 사람이 나와서 새벽부터 뉴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유관순 여세 예. 조카 손주라 진지할 수밖에 없고 또 시대만큼 지금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딱 적임자가 왔어요. 제가 저분을 참 인천까지 가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모셔왔는데 아니 어떻게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류상의 그 신통알은 거의 10여 년 됐어요. 고발뉴스에서는 그걸 기사로도 다 쓰고 나도 서울의 소리도 보는 대로 갖다 퍼다가 기사도 올리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이 제가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한 지 딱 9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요? 만 9년. 예. 예, 제가 횟수로는 10년 내가 됐네. 언제 시작했지? 그러고 막 이 날짜를 막 찾다가 오늘 케이크라 다 준비했어요. 케이크 준비할 그러니까 건데. 딱 9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9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이거 한 지 얼마 됐냐? 그러면 10년 그러는데 세월호 사건 딱 나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9년째 이걸 아침마다 새벽부터 하신 거예요? 네. 하루도 안 걸르고.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만 한 4일 안 했는데 4일 동안 제 친구가 4일 이거 빠지면 안 돼. 내가 해볼게. 그래서 4일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그거 말고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10년을 그렇게 뉴스를 가지고 이제 재밌게 비평도 하고 응징도 하고 하는데 우연찮게 만난 게 인천에 제가 누가 초청을 해서 갔는데 나도 류호상 그 이름은 많이 들었고 그 재밌게 봤거든. 오래됐죠. 10년이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나가서 유튜브도 하고 막 하는데 이분은 이제 써가지고 밴드나 뭐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가서 이분이 류호상 씨래. 그래서 바로 나는 보면 이제 알아.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은 방송에 좀 낯설어시고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이제 한 달 돼서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서울의 소리에 딱 적임자예요. 고맙습니다. 아니,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시작하시면요.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바뀝니다. 하여튼간에.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그 뉴스를 비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더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일본의 그 총독부가 용산에 설치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유관순 열사 조카 손주께서 이제 알아서 분발해서 잘하시지 뭐 누가 저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말씀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알아서 좀 해라. 근데 좀 좀 응징스럽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만 드리지. 그러면 그 집안이 이런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집안 내력 좀 얘기해 주시죠. 증조 할아버님이 유자, 중자, 무자 이렇게 유중무 선생님 이제 제 증조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이제 독립유공자시고
그 분의 친형 그 유중건 님이 유관순의 아버지시래요. 어이구, 굉장히 가까우신 네, 사이구나. 저한테는 이제 큰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따님이 이제 유관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딸이 유애도라고 같이 이제 그 이화학당 그 여학생들 이렇게 찍은 사진 보면 네. 거기에 유관순하고 유애도하고 이게 이제 자매. 그렇게 이제 저 고모 할머니 저한테 고모님 되시고 그렇게 해서 독립 유공자만 9분이세요. 이렇게. 그 생존에 계시다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렇게 다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때 일제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계시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유관순의 올케 되시죠. 그러니까 노 마리아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할머님 보고 이제 그때 여자 경찰서장을 4분을 만드셨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인천, 서울, 대구하고 대전인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 대구의 초대 경찰서장 하시고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대구 또 경찰이셨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유공자시고 다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안타깝게도 참 일제 시대 때도 야학하시면서 공주에서 어이구. 고생 많이 하시고 어이구, 예. 그 유관순 피신시켰다고 일제에 탄압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독립유공자가 못 되셨어요. 기록상에 깜빵 갔다 온 게 없다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구 일대 여자 경찰서장 하시고 대구에서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 합치시면 9명, 4명 해서 15분이 13분이신데 그 중에 여자가 이제 5분입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분 오늘 영광의 그 방송이네요. 우리 여당 집안에는 여성분들이 진짜 그 당시는 여성들의 존재는 미미하고 뭘 해도 네,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고 다 감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분들이 일찍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런 집안이네요.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인터뷰. 별 말씀이시죠. 어디 가서나 그 대한민국의 여성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김기현이가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되고 뭐 군사교육 받아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하길래 안 해도 우리 어머님들 다 알아서 나라가 그 위태롭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다 알아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시면서 그 과거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겠네요. 어려웠던 얘기들, 독립투쟁했던 얘기들. 근데 별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큰 일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자화자찬 안 해요. 사실은 좀 조금 커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나한테 고모 할머니가 유관순이었구나 뭐 이렇게 좀 알았지. 그 어렸을 때는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 일인가 싶어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할머니가 또 공주에서 자유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출마하셨는데 그때 막 그 좀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또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이게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하시고 공주라고 하면 동화에서 우금 시절부터 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누구죠? 저 사람이 해먹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상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고향 망신 다 시키는 놈은 10년 동안 신통화를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네네. 아니 신통화를 쓰면은 또 다른 직업은 따로 있었나요? 뭐 저기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사업도 좀 하고 그리고 좀 늦게 저기 재단에 들어가서 문화재단에서 또 근무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저기 몇 시간이나 걸려요 그거 신통화 이거 하는데요. 쓰려면? 보통 제가 뭐 저기 유영아 선생님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야. 원래 오늘 초심님이 한 분만 모시나 초심님 나도 나가야 돼. 그 지금 아침 방송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신통방통 신통화 하기 전에는 보통 한 10꼭지에서 12꼭지 그리고 이제 그 신문 요렇게 한 12꼭지 정도 하고 맨 뒤에 명언 가지고 해서 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신문보다도 제 또 뒤에 그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거 보고 시작한다 뭐 이러신 분이 많았는데 이거 하면서 그때는 한 2-3시간이면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방송 원고 쓰듯이 하고 30분 채워야 된다고 또 배우장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29분만 하세요. 그래서 30분짜리 만들다 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려요? 예. 그래서
이거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꼼꼼하시구나. 뭐 꼼꼼하세요. 아주. 출근해서 퇴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네요. 아니 뭐잘 만큼 또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구나. 방송 끝나고 가면 나는 또 한 두세 시간 자고. 나는 1시간이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아, 근데 뉴스가 한꺼번에 1시간 만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이제 캐치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쭉 모아놨다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골라서. 그 자기 얘기로 이렇게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원래 10년 전에 네. 신통원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 그게요. 이거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신문에서 고등학교 밴드에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하던데 자주 안 하고 맨날 뭐 한 번 했다가 뭐 한 일주일 있다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이거 네가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이거 재미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그게 이제 9년 된 발을 잘못 들여서 근데 웬만한 사람이 하다가 이거 뭐 돈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 하다가 관두고 또 그래 다시 해볼까 뭐 하루도 안 빠지고 하셨다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 본인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매일 신문을 본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많이 알게 되고 예. 이게 잡학 다식이지만 네. 뭐 누구 말처럼 걸어다니는 네이버처럼 뭐 누가 뭐 물어보면 야 그거 신문에 뭐 어쩌고 그러네.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아는 것도 많이 되고 하니까 뭐 이제 윤석열이 나 아침에 신문 보느라고 뭐 술 먹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개뻥을 치긴 했지만 진짜로 이 신문을 많이 읽고 본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서 우리 추신님이 캐스팅하면서 네. 지금 만개하고 있는 거군요, 그죠? 아니죠. 이제 시작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시간짜리를 혼자 하실 아이고. 역량을 가지고 계시죠. 아무튼 저는 이제 인덕이 좀 있나 봐요. 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되고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동지 같은 이런 걸로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뭐 하는 것 같다. 우리 서울의 직원이 이제 상당히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전부 보면은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일하는 것 같아. 뭐 무슨 직업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 그래서 밤중에도 그냥 와서 일할 거 있으면 하고 뭐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야 신통하다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니 저 초심 선생님이 인천에 방송하러 오셔가지고 날 네. 딱 보더니 이제 좀 앉아봐. 앉아봐 있어. 야. 다 필요 없고 나랑 단둘이 얘기해. 왜 앉아봐. 내일 당장 서울 좀 와. 그래서 그냥 아. 꼬리 잡혀가지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힘드시지만 네. 그거 하시다 보니까 잘했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유 관둬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간대는 좀 몸은 피곤한데 딱 좋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서 여기 오는데 차 전혀 안 막히고 아. 거꾸로 오니까 근데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35분 정도 걸리고요. 인천이시죠? 네, 차로. 집에 갈 때는 또 이제 공항고속도로 타고 가니까 또 한 30분 걸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고 이제 그럼 한 7시쯤은 방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경쟁 업체가 너무 센 게 있고 상관없이 하세요. 상관없어요. 아니 그리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면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가 막혀서 그러니까 아예 이 시간이 훨씬 좋더라고요. 시청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언제? 저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6시 반에 시작하는데 아. 6시 반에 이거를 들으러 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깨우던데. 네, 뭐 지금 뭐 평균 100명은 항상 넘고요. 아,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300명 됐던데. 월요일 날은 뭐 590명. 우와. 예. 기록이다 기록. 그래서 우리 저 부장님이 야 이거 대박 590, 막 600,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기분 그러다 이제 좋았는데. 1000 치시면 자리가 딱 잡혀가는 거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소문이 자꾸만 나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6시에 일어나신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네, 많아요. 맞습니다. 4시에도 일어나는 아주 활동을 부지런하거든요. 월요일 날은 여기 오는데 차가 막혀요. 맞아요. 예. 잘못하면 막혀요. 그 시간인데. 막혀요. 잘못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딜 다니는 걸까? 참 부지런한 대한민국인데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참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신통원에서 열심히 이제 해주시면 네, 맞습니다. 더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게 몇 번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시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 때까지만 해야지. 총선 이기면 그랬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 때까지만 가자. 막 이러고 대선 이기면?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 하다가 또 자기 대권까지 지방자치까지 우리가 이거 해야 대한민국이 이게 된다. 이러다가 또 선거 딱 망하니까 야, 이 키는 못 살지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9년 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도- 스튜디오에서 하는 신통화를 어떻게 앞으로도 발전시키겠다. 계속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부상하는 것들은 많아요. 이게 좀 재밌어지면 뭐 전화 통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뭐 그리고 이제 직접 그 시민들과 소통 뭐 이런 계속 전화 통화. 근데 그 시간에 과연 전화 받을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유, 많아요. 그리고 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뭐 게스트 한번 저도 이제 그렇지. 새벽에 불러서 같이 뉴스를 뭐 하는 건 어떨까? 막 이런. 첫 게스트는 내가 나를 불러주는 거야.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아니, 안 피곤해. 아직 나는 청년이라. 제가 이제 뉴스를 지금 딱 20곡지 하고 있는데 20곡지 20곡지? 예. 그 20곡지 중에서 이제 뭐 대담 초대 손님이 있는 날은 한 12곡지로 줄이고 그 한두 곡지 가지고 좀 길게 대화를 하는 거 그렇죠. 뭐 이렇게 그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첫 번째 게스트는 주심 100원 정도.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심님 첫 번째 게스트로 또 확실히 하게끔 받으셨고. 네. 자, 하신 말씀 예. 그 서울의 소리가 아침에 네. 좀 일찍 문을 여는 그런 건 예, 서울의 소리는 솔직히 지금 동접자도 안 많고 한데 나중에 올려놓으면 보긴 보고 네. 뭐 그런데 아침에 문을 여는 이런 방송이 필요한 때 적절하게 지금 우리 여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주는데 또 이제 더 7시쯤이나 8시쯤 이제 뉴스도 지금 한번 해보려고 준비도 하고 근데 되면은 저녁에 7시 또 한번 해주면 어떨까? 주말 몇 시 계시고. 이렇게 해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그 어떤 방송으로서 그 체제를 지금 잡아가는 네. 그런 중이라고 보는 건데 나중에 이제 큰 어떤 종합 편성 방송으로 가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서울의 소리가 지금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막 유튜브도 막 해킹도 당하고 해지도 당하고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완전 어떻게 저렇게 운영해 나가냐 생각하겠지만 예, 그런 대로 다 네. 예, 뭐 해지되면 또 살리고 해킹 당하면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예, 나도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서울의 소리를 뒤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항상 어려움 있으면 또 풀리고 앞으로 이제 이건 제가 뭐 장담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윤석열에 큰 타격을 주는 거는 서울의 소리가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려 할 것 같아요. 미국 갔다 오면 결정적인 임계점이 다다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건 우리가 또 방송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G7 갔다 오면 아주 G7으로 갈 수 있을까? 하여튼간에 예. 근데 가까우니까. 네. 근데 나는 요장님 그 윤석열 같은 사람 봤어요. 난 저렇게 사과를 할 줄 모르고 남탓만 하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의 과거를 아는 우리로서는 윤석열이 남탓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일 없다 한 것도 징역을 4년이나 받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라도 잘못되면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는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말하자면 이제 소시오패스 같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사들은 그 무결점주의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아니, 실수하지 않아 검사도-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는 지금 신났어요. 뭐 다음에 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 너무 재밌어서 신이 나서 지금 그러고 다니는 것 같고 이후에 아마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런 얼마 안 남았다, 네. 건이야. 예, 알겠습니다. 아우 저기 우리 건들님이 서울의 소리의 탁월한 선택이 유영아 교수인 것 같다고 하는데 탁월한 선택은 또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예. 아이고, 유상님이 탁월한 선택이 되기를. 예. 고맙습니다. 네. 더 탁월한 선택이 되시기를. 근데 네. 두 프로가 아침에 시간이 좀 떨어져 가지고 서로 연대할 수는 없잖아요. 못 땡기라고요? 그 얘기 하시려고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으셔갖고. 내가 우리 스승님 속마음을 다 알아. 근데 이 서울의 소리 거쳐간 사람들 밖에서 다 만나요. 안진거이도 만나고 어. 임세영이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예. 다니다 보면 만나고 제가 그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88년도에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꿈나무라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고참들이 아유 이 꿈나무 그래서 제대하면 올림픽은 보겠구나 막 이랬는데 87년 항쟁을 저는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항상 비상 걸려가지고 워커 신고 대검 차고 이러고 이제 저는 감옥 안에 있었는데. 예, 그렇게 보냈는데 제대하고 바로 그때 이제 지금 유명하신 뭐 우상호 그리고 김성환 의원이 이제 저랑 동기고요. 우상호 의원, 뭐 이인영 의원, 뭐 이런 친구들이랑 다 나라사랑 청년회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운동 알아요. 같이 허인회가. 예 허인회가 회장이었고 제가 초대 홍보부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김성환 지금 국회의원이 초대 조직국장이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하신 분들이랑 지금 따져보면 이제 우상호 상호형이랑도 이제 같이 거기서 유명한 개뿔 뭐. 그때 유명했지. 하여튼 그때 간에, 예. 그때 이제 그때는 학생 유명했지. 운동을 예. 지금은 예.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참 87년도에 군대에 있었고 유영아 빵에 있어. 선생님은 빵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나는 그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 명동에도 갔다가 아그막 최루탄 오면 눈에다 치약도 바르고 막 마스크 쓰고 또 서울역 휴건 올 때는 서울역에 갔다가 뭐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각자 자리에서 다들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김영삼이 닭장사에 실려가는 것도 보고 다 그랬지. 그 시위와 집회, 그리고 항의와 데몬스트레이션 있는 데는 우리 초심이 항상.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10시가 넘었네요. 예. 네. 아이고 아무튼 내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 방송을 잘 하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윤석열을 깜빵으로 보내는 그런 날 곧 올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서울의 소리가 어디 사람을 구하려고 우리가 어디 대학교 막 이 동아리 이런데 취업하는데 가서 우리 올려달라면 안 올려줘.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아,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올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는 내가 와서 일을 하는데 엄마가 전화해갖고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갔어.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사실은 내부가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고 아무런 그 두려움도 없고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 번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섭섭하세요? 우리가 이 윤석열 김건희를 네. 바퀴벌레 잡듯이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막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우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 후원을 하고 싶어도 용기 있는 사람만 맞습니다. 후원하는 게 서울에서 그렇지 않아요. 네. 혹시나 뭐 이거 돈 얼마라도 주고 틀릴까 이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서울의 소리는 나름대로 네. 그 서울의 소리의 권력 아세요? 서울의 소리 권력? 그건 서울에 있다. 서울의 소리의 권력 윤석열보다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죠. 진정한 권력이네요. 대중에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이죠. 이 서울의 소리 권력은 그냥 죽여라 나 이게 권력이지.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독립유공자의 후손께서 오늘 한 말씀 뭐 하시려고. 이게 불러주셔서 상당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뭐
열심히 해야죠. 뭐 하다 보면 네, 좋은 하다 결과 보면.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하고 예.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 네. 중에 하나인데 목적지가 같은데 가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다. 택시 타고 가시는 분도 예. 있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걸어가시는 그렇죠. 분도 그건 있고 다 한데 이해, 목적지가 인정하고. 같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꼭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작은 차이 다 극복하고. 예.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촛불 집회가 뭐 여기 갈라졌냐 어쩌냐. 네, 저도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지금 5월 달이면 전부 모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촛불 행동 하나의 단체 가지고는 정부와 싸울 수 없지 않아요. 그거는 촛불 행동을 운영하고 지금 그 집회를 진행하는 분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국 대위에 촛불 행동도 들어가서 같이 네.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촛불 집회 단체들이 생겨나는 거 나는 나쁘다고 안 보거든요. 다만 서로 그 비방하지 말고 가는 길이 같으니까 윤석열 타도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 남을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 비방하지 말고 목표는 같으니까 가다 보면 만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촛불 집회가 뭐 분열이 되니 이런 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결국 다들 이제 모이는 날이 다음 달에는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오. 붙들고 이 얘기하는데 뭐 천주교 이제 정의사제구현단이 예. 지금 나섰고 아유, 불교계에서도 20일 날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법표를 하고 기독교에서도 이제 일부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 부산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기독교 가서 하고 각 대학교에서도 지금 교수들이 그럼요. 나오고 예, 있고 확산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개선 일점은 전혀 없다.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오직 단죄만이 필요한 죄수라고 우리는 보고 언제 이 윤석열을 우리가 타도하냐 이 부분 네. 여러분들이 힘을 함께 모으면 멀리 하나 있을 거다. 그 많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권현주님, 김기님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유효상님 파이팅 하시고. 제가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우리 초심류에 비하면 아직 작은 셈입니다만은 운동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큰 물결을 모으는 데는 작은 분열들이 있거든요. 네, 하나의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물결이 합쳐지고 작은 차이를 다 극복하는 큰 대의로 모여 왔었고 그렇게 또 우리 초심 백운정 대표님이 큰 역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뭐 다수가 네. 좋아할 그런 방법을 찾아서 다수가 함께 힘을 모으는데 가는 거죠. 다만 뭔가 이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결집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촛불에 뭘 그 와서 촛불에 와서 얻어갈려 하지 마라. 뭐 뭘 만들고 싶으면 밖에서 만들어서 그럼. 그걸 이끌 그 집단이 이끌고 와서 촛불에 참여하면 되는 거지. 촛불에 와서 그걸 만들려 하지 마라. 뭐 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럼 절대 밖에서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돼. 촛불에 들어오면 되잖아. 우린 무슨 당 깃발 들고 오면 되고. 근데 거기 와서 무슨 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안 된다. 분열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있어요? 그거는 밖에서 만들어서 자기 나름 해야지. 촛불 와서 뭘. 촛불은 그냥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야 뭐 알겠습니다. 100번 뭐 동감. 자, 여러분 오늘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추심 백운정 대표님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독립공개 우선이신 류호상 앵커님 모시고서 저희들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월요일 날 어김없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새벽 6시 반이 아니고 6시 반에는 우리 신통아리 합니다. 끝나고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니다. 월요일 날 한미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이신 김정대
전 의원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원내대표에 출마한 민주당의 의원도 한번 저희가 모실 생각이고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 그리고 힐링되는 시간, 도움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 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